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로봇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 돌아오면서 로봇 이슈 주목을 받는데요. 대기업은 로봇 회사 쇼핑 중이라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금 삼성, 현대 등의 그룹사들이 지분을 매입해서 협업을 하거나 아예 인수를 해버리는 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로보티즈 등의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바 있고, 두산은 이제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 연내 증시 상장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된 소식인데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을 했다는 소식. 이제 IPO 착착 준비하겠다는 거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증권의 레포트 중에서 로봇 파트만 따로 떼서 2월 21일 당잠사에 좀 체크해 드렸고, 그때 말씀드린 게 투자 의견이 부품으로 많이 모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SPG가 신고가 오늘 가더라고요. SBB테크도 장중 흐름은 좋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쭉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네, 오늘 나온 내용은 이제 감속기 기업이라는 힌트를 좀 줬고요. 현대에서 그렇죠. 이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 네. 이런 소식. 예전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을 때, 네. 과거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작은 기업들을 인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지분에 대한 투자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10% 투자했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가가 다 픽아웃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험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후에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을 저는 드렸었던 것 같고, 네.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가다 보니까 결국은 성장하는 산업 쪽에서의 신규 투자는 시장에 대해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신규 투자에 관련된 소식이 뉴스 피크아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더 움직이는 현재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감속기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감속기 쪽의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기업은 상장사 중에 이제 크게 두 개입니다. 지금 얘기한 SPG와 그리고 SBB테크라는 신규 상장주, 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기업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SBB테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쪽에서 사이즈가 작았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상황에서 상장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 증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조금 더 빠르게 실적이 올라올 수 있을 기업입니다. 반면 SPG 같은 경우는 원래 이 사업을 상당히 잘했었던 기업이고, 그쵸. 시가총액은 SBB테크보다 훨씬 더 컸었던 기업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얼마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최근 SBB테크와 SPG 주가의 차이가 좀 만들어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대표 감속기 기업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대표적으로 사업을 영위했었던 SPG라는 기업에 지금 시장에서는 눈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이제 회사명이 결정된 건 아니지만은 이런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현대차에서 정말 SPG면은 SBB테크는 주가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단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결국은 SBB테크를 탐내는 회사도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네.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를 했을 때 다른 기업 투자 안 하고 여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이 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기업이 하나 둘씩 인수를 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럼 다음 바통은 다른 기업이 이어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특히 지금 얘기하는 이 감속기라든지 SPG가 추가적으로 하는 모터 사업 이런 것들은 로봇의 핵심 부품입니다.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사실은 자체적인 소프트웨어와 부품 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우수한 기업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 시장 내에서는 로봇을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품군들과 부품군들 쪽으로 관심이 집중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양사에 대한 관심을 모두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너무 많이 올라오면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만 좀 유념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탑픽은 뭐라고 보세요? 탑픽이요. 참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면은 SPG가 너무 안 갔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봐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인데 오늘 이제 단번에 또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이 트렌드를 반영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SPG 쪽에 조금 더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러워서 말이 좀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 종목은 안 오를 때부터 뭐 누차 탑픽으로 꼽아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 함께 하신 분들 SPG로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단기간에 급등을 하지만 조금 더 긴 관점으로도 탑으로 보신다는 내용 기억해 보겠습니다. 로봇이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리뷰할 때 감격적인 그런 표정과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태양광 쪽에 주가 반응이 좀 있었는데요. 이게 어제 장 마치고 시간 외 거래에서 태양광 쪽에 주가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아리백 기업 수상 태양광 정책 논의한다는 소식에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뭐 지금 이거 한 가지 이슈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으로 미국도 EU도 우리나라도 녹색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들을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발표 예정이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는 신재생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반응은 태양광과 함께 풍력이 좀 흐름을 양호하게 보이고 있고 좀 신재생 중에서 추가를 하자면 원전이 또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전 테마가 같이 움직입니다. 쭉 한번 볼게요. 예, 관련 내용은 결국은 이제 지금 친환경 관련주들이 과연 힘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안 이제 너무 2차 전지 쪽으로 좀 쏠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리백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넷제로 즉 이제 탄소 배출을 없애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부분 쪽에서 이제 차량도 마찬가지로 내연기관 차량을 없애겠다라는 게 이러한 부분 쪽과 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기업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부진한 실적의 우려감들이 있었던 풍력 관련주 그리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던 태양광 관련주들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며칠 전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할 때 결국은 이제 IRA 세부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핵심 원자재법의 내용들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태양광과 풍력에도 좀 반영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따라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태양광 관련주 물론 이제 며칠 전에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세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관련주들의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제 뉴스 내용상에는 수상 태양광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새로운 조례를 통해서 발전 계획에 정확한 비중이 탑재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태양광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국내만 한정해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더 우위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요? 그렇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쪽에 태양광을 좀 집중시키거나 비중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업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군별로의 좀 다른 투자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가스 공급 못 받아서 유럽 쪽은 전력비가 확 뛰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많이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대체 에너지로 풍력 많이 세웠다는 보도가 간밤에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나라보다 풍력은 이제 해외 모멘텀이라고 보시는 건데 그러면 해외 탑픽은 국내 이제 해외 비중이 있는 국내 풍력주 탑픽은 뭐라고 보시는지? 풍력은 뭐 지난번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SK 오션 플랜트라는 기업이죠. SK 오션 플랜트. SK 그룹인데 한글로 치셔야 됩니다. SK를. SK 이렇게요? SK 쳐볼게요. 오션 플랜트라 3강 M&T가 이제 사명 변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기업을 저는 이제 괜찮게 보고 있고요. 예.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비중이 좀 높아져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또 보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결국은 이제 사이즈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하나솔루션이 훨씬 더 큰 기업이고 미국의 여러 가지 투자도 더욱더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쉽게도 이제 거래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언제 것 풀리나요, 같고 거래? 대략 이제 한 3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예. 31일이라고 지금 네. 31일이라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3주 정도 남아 있고 예.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작년도 매출 기준으로 미국 비중이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 쪽에 대한 투자 뉴스 소식을 좀 발생시킬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 이미 이제 하나솔루션 나왔다라는 거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하나솔루션은 아직까지는 화학 쪽의 비중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90%가량이 퓨어한 태양광 모듈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한화솔루션 거래 정지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종목이 아닐까 현대에너지 솔루션이요. 주가 측면에서요. 최근 네. 들어서 이제 그쪽에 수급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관심권을 주셨고 31일에 거래 네. 이제 된다 그러면은 한화솔루션을 매수하시겠어요? 그때? 저는 이제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해봐서요. 나중에 공부를 하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근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쪽에서는 현재 예. 시점에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우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현대에너지 입장이에요. 솔루션. 네. 아, 좋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이런 쭉 이야기 하시면서 네. 그 배터리 이야기를 살짝 언급하셔가지고 지금 배터리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지 점검을 간략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긴급 점검? 사실 뭐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야, 이거 뭐 테슬라 조사 때문에 빠진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스티어링 휠이죠. 이제 핸들이라고 하는 예. 부품입니다. 그거 빠졌다고 해서 뭐 전기차 혹은 배터리에 큰 문제가 될 것이냐. 저는 뭐 그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한 반발 매도세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에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에 대한 언급들이 미국에서 좀 나왔고 이러한 예. 부분들에 따른 일부 성장주들에 대한 부담 요인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법에 대한 기대 요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참 쉬었던 반도체 기업들로의 수급 쏠림이 조금 나타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이 좀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개별적으로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살펴봐야 될 거는요. 별 이슈 없이 많이 올라왔어요. 어. 물론 이슈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1월달, 2월달에 판매 데이터 괜찮았어. 혹은 뭐 삼성 SDI의 대규모 공급 계약 얘기 있었어. 예. 하지만은 2024년 5년도까지의 실적을 크게 확장시킬 만한 요소는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우려 대비 좋았었던 1, 2분기 펀더멘탈 거기에 더해서 1, 2월달 펀더멘탈 거기에 더해서 수급적인 요소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등한 부분들에 따른 차익 매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오늘 나타나고 예.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함부로 네. 저희가 이제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 조정을 불안해하시는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배터리 관련주들의 주가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예. 많이 올라왔을 때 한 번 꺾였을 때 네. 야, 이제는 드디어 빠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다음날 상승세를 좀 보여줬어요. 그저께 하락 이후에 어제 반등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 느낌이었죠. 네. 하지만 이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요. 첫째는 이제 코스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도 주군도 혹은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같은 하락이 나올 때 좀 덜 빠지고 상승이 예. 나올 때 더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최근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약간의 비중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을 다 팔아야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이유는 워낙 힘이 세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함부로 매도에 대한 언급을 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결국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담감들을 투자자들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뭐 조정 시에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 이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이번에는 전기차 부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화신이 오늘 급등을 하는데 사실 자동차 부품주가 일제히 손잡고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지수 대비 상당히 견조한 모습이고 뭐 화신은 전기차 부품 공장 신설 투자의 강세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뭐 SL 등등 네. 외국 공장 가지고 있는 부품주의 탄력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뭐 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성우하이텍이라든지 여러 이제 현대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전통적인 자동차 부품사들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첫 번째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 순환매적인 측면으로서의 주가 흐름도 있겠지만은 네. 그것들을 채취하고서 전반적으로 부품사들이 좀 주가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가의 탄력도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결국은 이제 친환경차가 좋았을 때 그나마 셌었던 부품사들이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예. 정말 완전 전통적인 부품사들의 주가 흐름 자체는 그렇게 세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분분하겠지만은 저희 이제 당사의 자동차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네. 전통적인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예전의 협상력만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현대차 1차 벤더라고 한다면 굉장히 막강한 힘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협상력도 굉장히 강했었고요. 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약화됐기 때문에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을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반면 이제 오늘 급등한 화신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회사가 뭐 차체 쪽에서 알루미늄 바디라든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인데요. 결국은 이제 배터리팩 모듈까지 확장을 시키면서 친환경 쪽에 전략들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SL도 마찬가지고요.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통적인 차 부품 내에서 전기차 쪽으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 나가는 기업 쪽에 관심을 좀 더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은 당연히 먼저는 화신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이제 주가의 급등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정도의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배터리팩 모듈 쪽의 생산과 함께 그리고 여러 기업들의 이제 벤더 다변화, 현대차 그룹의 벤더 다변화와 함께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 자체는 전반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라는 부분의 흐름은 아니겠지만은 전통적인 차량의 부품사들의 밸류에이션에서 확장될 수 있는 기대 요인을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화신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의 키워드네요. 내연기관차에서만 머무르는 부품이 아니라 네. 전기차 등의 대응력을 확장해서 잘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그렇죠. 필요가 있다. 화신을 일단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긴 관점으로 호흡 길게 잡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